네,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힘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어떤 힘이냐면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라고 했네요. 이 힘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여러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은 중력에 의한 현상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공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현상 당연히 중력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떨어질 수 있고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것도 역시 달과 지구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할 수 있다, 회전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무거운 동물이 단단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무거운 동물과, 그러니까 지면에 살고 있는 무거운 동물과 새의 뼈를 비교했었는데요. 비교적 새의 뼈가 가벼운 형태로 되어 있어야 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물이 순환하여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물이 수증기가 증발하여 수증기가 무거워지면 다시 비가 되어 내린다, 이런 표현 썼었거든요. 역시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때 정답은 3번인데 양초의 불꽃이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거, 일반적으로 양초의 불꽃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양초가 타면서 좀 따뜻해진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무거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좀 뾰족한 형태를 해야 하는데, 이때 대류 현상도 역시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둥근 모양을 한다는 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보시면 물체에 접촉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했는데요. 접촉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다. 물체와 물체 사이에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중력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때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2번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에서의 중력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에서의 중력이 더 큽니다.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달보다는 지구가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지구 대기권 밖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중력의 크기가 지구로부터 멀어져서 작아질 뿐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4번이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크다라고 했는데요. 중력 같은 경우는 질량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큰 거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속력과 어떠한 관계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력 같은 경우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질량이 클수록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속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문제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면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물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한다면 이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물체는 낙하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했고, 이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인데 중력은 물체를 기준으로 지구 중심 방향 또는 아랫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랑 중력 방향을 표현하면 둘 다 아랫방향이라서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우리는 속도가 증가한다, 속력이 증가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력이 어떻다 했냐면 중력값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에 물체가 쪼개지거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질량이 변하지 않거든. 그리고 중력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F는 mg라고 해서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g도 역시 9.8로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력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힘이 일정하다라는 소리인데, 우리 계속 연습했어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무슨 운동? 그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속도 변화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같아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증가할 때 같은 크기만큼 증가한다 라고 했고요. 중력 때문에 운동하는 물체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물체는 속도 변화가 늘상 같다고 했다. 얼만큼씩 커지냐면 9.8씩 커진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 볼게요. 1번 보시면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라고 했습니다. 중력이 작용할 때의 가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중력 가속도 g라고 하거든요. 이 g는 9.8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1번 맞고요.
그럼 정답 1번이겠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가속도의 방향은 수평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물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과 가속도가 세트다 라고 했거든요. 가속도의 방향은 쉽게 말하면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이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가속도는 가로 방향 아니고 세로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력 구하는 공식 F는 mg라고 했습니다. 질량도 변하지 않고 중력 가속도도 변하지 않아서 중력도 일정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에서 그래프 그릴 때 세로에다가 속력 쓰고 가로에다가 시간 쓰면 그래프의 모양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렸었잖아요.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낙하하는 동안의 물체의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얘가 떨어지는 동안에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 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같은 시간마다 1초마다 이 물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점을 찍으면 처음에는 속력이 작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이동해. 근데 점점 속력이 빨라지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간격이 커지는 거 눈으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가 점점 커진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5번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진다 라고 했는데요.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도 기본적으로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자유낙하 운동도 공기 저항이 존재하지 않고 중력만 있는 상황이었고 이 물체도 역시 공기 저항이 없고 중력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는데 우리는 이 포물선 운동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서 운동 분석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로 방향을 수평 방향이라고 얘기할 거고 세로 방향을 연직 방향 또는 수직 방향이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물체가 수평으로 던져졌으니까 가로 방향으로 어떠한 속력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체가 가로 방향으로 이만큼 날아갈 건데 날아가는 동안에 내가 계속 이 물체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계속 밀어준다고 했어요. 그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한번 처음에 딱 던져진 그 후로는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힘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고 했어요. 빠르기도 변할 수 없고 방향도 변할 수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힘이 없을 때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 거냐면 등속 직선 운동, 앞으로만 날아가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수직 방향을 볼게요. 이 연직 방향으로는 물체가 결과적으로는 지면까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떨어지는 동안에는 뭐 때문에 떨어지냐면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세로 방향으로 보면 이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결국 아래로 떨어질 거니까 아래로 운동을 할 거고 얘가 아래로 왜 떨어지냐면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떨어진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같아서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에는 속력이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이때 중력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쵸.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에 F는 mg, 중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력이 일정하거든요. 따라서 중력이 일정하니까 얘는 수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할 텐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요. 그리고 얘가 떨어지는 동안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건데 얼만큼씩 속력이 증가할 거냐면 초당 9.8씩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평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 운동을 하고 수직으로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초마다 위치에 교점을 찍어서 이 물체를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는지 살펴봤더니 포물선이더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한다라고 했거든요. 1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연직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요. 연직 방향에서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3번이요.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가속도는 언제 작용하냐면 힘이 있을 때 작용하는 거예요. 힘과 가속도는 세트라고 했거든. 그런데 수평으로는 힘 없어요. 그러면 수평으로 가속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직으로는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 가속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 보시면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했는데 가속도의 방향은 세로 방향이야. 연직 방향이다. 그런데 이 물체 어디로 움직이냐면 포물선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운동 방향과 다릅니다. 3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운동하는 동안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평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1번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역시 가속도와 같은 문제죠.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연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운동 방향은 포물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다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때 인공위성이 지금 현재 화살표 보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음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지점에서 인공위성의 운동 방향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가 지금 돌아가는 이 방향을 기준으로 그 지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접선을 그려주면 A 방면으로 이 지점에서는 운동 방향이 A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둘 사이에 중력 작용하겠죠? 이때 지구의 중력은 무조건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중력의 방향은 D방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확인 한번 할까요? 기억번 보시면 인공위성의 운동 방향은 A방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지점에서의 접선을 그려주시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C방향 아니에요. D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지구 중심 쪽으로 화살표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D급번이요. 인공위성의 가속도 방향은 D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속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속도는 누구와 세트예요? 그죠? 힘과 세트이거든요. 그래서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힘이 지금 D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가속도도 역시 D 방향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 문제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운동량이 몇 배 차이 나냐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자동차와 버스의 질량과 속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질량이 1000kg, 그 다음에 속력은 10m/s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동량 구하는 공식 운동량 P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속도 그냥 곱하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질량 1000에다가 속도 10을 곱해 주시면 만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운동량이고요. 버스도 마찬가지로 얘는 질량이 10,000kg이고 속력이 5m/s거든요. 역시 두 개의 값 곱해 주시면 5만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버스가 승용차에 몇 배 차이 나냐면 5배 차이 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에 가로축과 세로축을 잘 봐주세요. 가로축에는 시간이라고 써 있는데요. 세로축에는 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값은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곧 충격량 I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자, 식 한번 확인 가겠습니다.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운동량 구하는 공식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충격량은 기호 I로 표현할 수 있는데 충격량 구하는 공식은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힘과 시간, 가로와 세로축을 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힘과 시간을 곱한 값 결국 충격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충격량 같은 경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경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0에서 2초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0에서 2초까지 A는 요만큼 삼각형의 면적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
면적 구해주시면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0에서 4초까지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0에서 4초까지니까 A 같은 경우는 요만큼 큰 삼각형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의 넓이 20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B 같은 경우는 요 사각형의 면적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사각형의 면적도 역시 5, 4, 20입니다. 그래서 A, B의 충격량의 크기 서로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 보시면 0에서 4초까지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0에서 4초까지 A, B의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고 했다. 그런데 이 충격량은 곧 뭐와 같다고 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따라서 충격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서로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9번, 10번 문제입니다. 처음에 당구공이 정지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구공에 당구 막대를 이용하여 힘을 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한 힘의 크기가 10N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힘을 작용한 시간이 0.1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 막대로 힘을 가했더니 당구공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거거든요. 이때 어쨌든 당구공의 질량이 0.2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9번에서 구할 문제는 당구 막대가 당구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충격량 구하는 공식 I는 힘에다가 시간 곱하시면 됩니다.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아까 힘의 크기 10이라고 되어 있고 시간 0.1초라고 했으니까 10에다가 간단하게 0.1초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는 1Nm,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10번으로 올게요. 10번에서는 당구 막대로 힘을 가했더니 당구공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때 막대와 충돌한 후에 당구공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충격량은 뭐의 변화량과 같다? 그쵸?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체는 처음에 무슨 상태라고 했냐면 정지 상태라고 했거든. 그래서 처음에 운동량이 0입니다. 그래서 그냥 충격량은 MV와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충격량 1이라고 구했거든요. 그래서 1은 MV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당구공의 질량이 0.2kg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0.2 곱하기 속력을 V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때 V를 구하시면 5m/s라는 거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물체 A, B, C를 서로 다른 행성의 표면에 놓았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표에는 각각의 질량과 중력과 속도가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력 구하는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F는 mg라고 했거든요.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물체의 질량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어느 행성을 가더라도 변함이 없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 개의 값을 곱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1에다가 G 곱하면 되니까 그냥 G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2kg이니까 6분의 1G에다가 곱해주시면 3분의 1G만큼이 중력이고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곱해주시면 2분의 1G라는 거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 B가 제일 작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A, C, B 차례로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A, B 물체가 서로 같은 높이만큼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M만큼 B의 질량은 2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먼저 우리가 A, B의 중력의 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력 구하는 공식은 F는 mg라고 했습니다.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g만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mg라고 하시면 되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2mg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도 자유낙하 운동할 거고 B도 자유낙하 운동할 건데 얘네 둘이 서로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mg로 떨어지는 동안 내내 일정.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중력의 크기는 EMG인데 EMG만큼의 힘을 떨어지는 동안에 일정하게 받아요. 그러면 얘네는 둘 다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같은 크기만큼 증가한다 라고 했고요.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런데 얘네가 질량이 크던 작던지 간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둘 다 속도 변화는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더 높이에서 떨어지더라도 이 물체는 무조건 1초당
속도랑 속력이 9.8씩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얘네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속도 변화가 계속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같은 지점에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A는 mg였고요. B는 EMG였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낙하하는 동안 물체와 지면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이 물체까지 얼만큼 거리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A와 B가 무조건 같다고 했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계속 속도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각각 시간마다 계속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A와 B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라고 했거든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던지 간에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 포물선 운동을 하던지 간에 무조건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점으로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두 칸이에요. B 두 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일정한 시간, 뭐 예를 들어서 1초라고 칠게요. 그럼 이 한 칸의 간격마다 1초만큼 시간이 지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A 두 칸이기 때문에 얘도 2초만큼, B도 두 칸이기 때문에 얘도 2초만큼, 그러나 이 물체는 자유낙하하는 운동이라서 얘가 떨어지는 동안의 속력이 계속 증가한다 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는 거리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같은 시간이지만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얘는 점점점이 계속 찍혀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조건 속력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 얼만큼씩 커진다는 거, 그죠? 9.8씩 커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요. 기억 보시면 A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 그 다음에 B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A도 두 칸, B도 두 칸이라고 했으니까 걸린 시간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D는 물체가 A를 벗어날 때의 속력과 B에 진입할 때의 속력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A를 벗어날 때는 여기죠. 그 다음에 B에 진입할 땐 여기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속력이 더 커야 돼? 당연히 아래에 있을 때 속력이 더 커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계속 속력이 커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B에 진입할 때의 속력이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B를 통과할 때가 A를 통과할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자유낙하 운동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운동입니까? 그쵸. 힘이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 우리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죠.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가속도의 크기가 뭐 누구보다 크다 있을 수 없습니다. A에서도 B에서도 같은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고 이야기했네요.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14번이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과 시간을 그래프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은 우리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 변화가 일정하고 자유낙하는 물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데 이때 중력의 방향도 아래라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다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그래프가 대각선으로 일정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1초일 때 속력이 10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문제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속도 변화량은 0에서 5초, 0.5초까지, 그 다음에 0.5초에서 1초까지 변화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가 0초에서 1초까지 속력이 총 10만큼 변했어. 그런데 얘는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0.5초일 때 속력은 얼마일까? 그쵸. 5m/s겠죠. 왜냐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그럼 0에서 0.5초까지 속력 변화량 5만큼. 그 다음에 0.5초에서 1초까지 속도 변화량 5에서 10이니까 여기에서도 5만큼 변했잖아요. 속도 변화량은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0초에서 1초까지 이동거리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거리야? 그쵸. 면적이 거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삼각형의 면적만 구하시면 이동한 거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 삼각형의 면적 요만큼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5m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디귿번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물체가 떨어질 때 힘의 크기가 일정해서 등 가속도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가속도 일정한 것도 맞네요. 정답 5번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A 물체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있어요. 아랫방향으로 운동하는데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얘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할 거고요. 이때 중력이라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거라서 얘는 결과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네요. 그리고 속도 변화가 얼만큼씩이냐면 중력 때문에 속도가 변할 거라서 9.8씩 중력 가속도만큼씩 변한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힘의 방향 아래라는 것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비물체는 수평으로 던져졌어요. 이런 물체는 우리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서 운동 분석하셔야 되는데 수평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 운동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속력이 변하지 않고 반면에 수직 방향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에는 중력이라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이네요. 역시 중력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속도가 변할 거라서 얘도 속도 변화가 얼만큼씩이냐면 9.8씩 커진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 볼게요. 이 상황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A의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이거든요. 9.8씩 증가해야 합니다. 초당. 그 다음에 2번이요.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는 포물선 운동하고 있거든요. 수평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 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B에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했거든요. B, 연직은 수직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수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A와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 그쵸. 가속도와 힘은 세트라고 했거든요.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습니다. 그런데 A와 B 둘 다 중력의 방향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가속도의 방향 같다고 하시면 되고요. 5번 A가 B보다 수평면에 먼저 도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얘네는 둘 다 같은 높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매 시간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지점에 있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둘이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정답은 5번이요. 자, 16번이요. 16번은 A, B, C의 질량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빠르기를 다르게 하여 수평으로 던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 크면 클수록 더 멀리 날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낙하하는 시간에는 변함이 없다 라고 얘기했네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번 보시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에 A, B, C의 질량은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중력 구하는 공식 F는 mg라고 했습니다. 중력과 속도 모두 다 동일하고 질량 모두 다 같으니까 중력의 크기 모두 다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빠르기는 VA, VB, VC라고 할 때 C의 속력이 당연히 제일 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A보다 B보다 C가 가장 멀리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C의 속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B의 운동 방향과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B 같은 경우는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그런데 운동 방향은 그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을 우리가 운동 방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운동 방향이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져야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반대 방향은 아니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요. 다음 17번 문제예요. 물체의 질량이 1kg이라고 되어 있고요.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세로축 운동량인 거 확인해 주세요. 얘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을 읽으면 그 값 자체가 운동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리 우리 식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운동량 구하는 공식 MV, 충격량 구하는 공식 FT,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까지 했습니다.
문제 확인합시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보시면 0초부터 3초까지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래프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0에서 3초까지 운동량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거 맞고요. 2번 보시면 0에서 3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인데요.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0에서 3초까지인데 3초일 때가 나중 운동량 4, 0초일 때가 처음 운동량 0, 4 빼기 0 하시면 충격량의 크기 4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에서 6초까지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3에서 6초까지 운동량의 크기가 쭉 같아요. 근데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량의 크기는 1로 변함이 없잖아. 근데 운동량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건 속력도 역시 일정하다는 소리죠. 따라서 등속 직선 운동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3에서 6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N세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3에서 6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예요? 그쵸. 3초일 때도 4, 6초일 때도 4, 운동량의 변화량 0이거든. 3초에서 6초 사이는 0이에요.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 0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5번 3에서 6초까지 물체의 이동거리는 12m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12m이다를 어떻게 구하시냐면 얘를 속력시간 그래프로 바꿔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3초일 때 운동량이 4야. 그럼 3초일 때 속력 얼마야? 그쵸? mv인데 지금 물체의 질량이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3초일 때 속력 4예요. 6초일 때 속력 얼마예요? 그죠? 6초일 때도 똑같이 속력 4입니다. 그러면 3초일 때도 4, 6초일 때도 4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이동 거리를 구하실 때는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3이고 세로 4니까 이동 거리는 12m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물체의 질량이 1kg이고 처음에는 4m/s로 움직이고 있었대요. 이 물체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힘의 크기가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2초 동안에 점점 증가했다 감소하는 세로축의 F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힘이 작용했대요. 이때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세로축은 힘이고 가로축은 시간이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곧 뭐라고? 그쵸, 충격량 I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 구할 수 있다. 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면적 한번 구해볼게요. 이 그래프 0에서 2초까지 면적 총 얼마냐면 면적의 크기 3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데 이 힘이 어디에 작용하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고 잘 보세요. 힘이 어디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그쵸.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힘에다가 무슨 처리를 해줘야 돼? 맞습니다.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처리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충격량이 우리가 좀 전에 3이라고 구했는데요. 이 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주셔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3, 충격량은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 그래서 우리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에다 대입할 텐데 나중 운동량은 모르니까 질량 1에다가 그냥 속력 V를 곱해. 빼기 처음 운동량은 질량 1에다가 속력 4를 곱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쓰면 V 빼기 4. 얘들아 이거 1 곱하기 4다 14 아니다. V 빼기 4입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2초일 때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데요. 2초일 때 속력 이항시켜 주시면 1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볼까요? 2초일 때 물체의 속력 구하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이에요. 19번은 야구공을 손으로 받는 두 개의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을 손으로 받는 그 순간부터 운동량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표현을 한 모습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세로축에 운동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세로축이 운동량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그때 세로축의 값을 읽으면 그거 자체가 운동량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식 체크 한번 합니다. 운동량 구하는 공식은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시면 돼요.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 곱하시면 되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요.
우리는 충격력 또는 평균 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땐 우리가 평균 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이 식에 의해 충격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시간분의 충격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야구공의 속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모두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운동량만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0초일 때 운동량을 P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쭉 가면 최종적으로는 0이야. 그 다음에 가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0이거든요. 그래서 가와 나 둘 다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운동량 구하는 공식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요. 당연히 내가 공을 받았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속력이 감소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니은번 보시면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동량의 변화량 가나 둘 다 P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 둘 다 나중 운동량 0이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둘 다 같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D급번 손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힘 구하는 공식 시간분의 충격량 또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와 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잖아. 그런데 둘이 뭐가 다르냐면 시간의 크기가 다릅니다. 가랑 나중에 시간이 누가 더 커요? 그쵸? 시간이 가가 더 크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 식에서 시간이 클수록 힘은 커져요? 작아져요? 그쵸? 힘은 작아져야 됩니다. 분모가 커지면 당연히 힘은 작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상대적으로 큰 가가 평균 힘이 더 작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급번 보시면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D급번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3번이요. 자,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A, B의 질량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축구공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운동하고 있던 축구공을 발로 막아서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V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정지했고, B는 2V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정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 운동량은 A도 B도 둘 다 얼마냐면 최종적으로 정지했으니까 나중 운동량은 둘 다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 운동량 0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두 물체는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질량을 편하게 그냥 M이라고 놔보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처음 운동량은 얼마예요? 그쵸? 처음 운동량은 질량에다 속도만 곱하시면 되니까 MV라고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B도 처음 운동량은 얼마냐면 질량에다가 속도만 곱하시면 되니까 질량 M에다가 2V 곱하시면 2MV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구해보세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시면 되거든. 그런데 나중 운동량은 둘 다 정지, 0이잖아요.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A 같은 경우는 크기가 MV만큼이고 B 같은 경우는 크기가 EMV만큼이에요. 그쵸? A의 운동량의 변화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가 뭐가 나와 있냐면 A와 B가 힘을 받았을 때 그 힘이 시간에 따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때 세로축은 힘이고 가로축은 시간인데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면적이 곧 충격량입니다. 그래프가 사각형이던 삼각형이던 곡선의 형태이던지 간에 면적은 무조건 충격량이라고 했고 이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조금 전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했는데 걔가 곧 A의 면적, B의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A의 면적이 MV라는 소리고 B의 면적이 EMV야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B가 힘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T만큼, A가 힘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2T만큼 이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걸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냐면 힘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균 힘을 어떻게 구하냐면 시간분의 충격량 또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하시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A 거랑 B 거랑 둘 다 대입을 해볼게요. A 거는 힘이 얼마냐면 시간은 T야. 그래서 T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MV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은 시간은 2T야.
미안해. 반대로 썼어. Sorry. 자, A부터 다시 갈게요. A가 받은 힘은 A가 받은 시간이 2t야. 그 다음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mv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은 B의 시간 t야. t분의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 emv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의 힘과 B의 힘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같은 문자들은 모두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 비교만 하시면 되는데요. A의 힘은 최종적으로 2분의 1이 남아요. 그런데 B의 힘은 2가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 과정에서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의 몇 배냐고 물어봤는데 총 2분의 1과 2를 비교하시는 거니까 2분의 1대 2 해서 얘네는 1대 4이거든요. 정답은 5번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1번이요. 21번은 A 선수, B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질량과 속력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때 A 선수가 막 앞으로 가가지고 B 선수를 밀었어요. 이때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서 충격량이 가해졌냐면 A가 B에게 120만큼의 충격량을 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가 B를 밀면서 힘이 생겼고 이 힘에 의한 충격량이 존재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A가 B를 밀면 B도 A를 뭐합니까? 그쵸? B도 A를 밀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반작용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A가 B를 120으로 밀면 B도 역시 A를 120으로 민다라고 했고요. 다시 말하면 A가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가 120이면 B가 A에게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도 역시 120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제 볼게요. 기억 보시면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20입니다. A가 B에게 120의 충격량을 가하면 B도 A에게 120의 충격량을 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은번 보시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12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A가 B에게 충격량을 120만큼 줬어요. 그런데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120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A가 B를 민 후 B의 속력은 5m/s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12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B 걸 구하면 되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B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MV 빼기 MV0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질량으로 한번 묶어주시면 M에다가 V 빼기 V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질량 자리에다 B의 질량 60 대입하시고 나중 속력 모르니까 V 놓으시고 처음 속력은 3이니까 3 대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중 속도의 값은 5m/s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다음 22번입니다. 물체 AB가 있는데요. AB는 같은 높이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A 물체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요. B 물체는 V만큼의 속력으로 던져졌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어쨌든 A와 B가 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하 시간은 똑같다.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얘네는 같은 시간만큼 지나면 무조건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된다. 속도 변화가 똑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P 지점이랑 Q 지점이 그림상에 나타나 있는데요. A도 B도 P 지점에서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A와 B가 Q 지점에도 역시 같은 시간에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A와 B의 수직 방향의 속도 변화가 똑같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A는 어차피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지만 B는 수평으로도 움직이고 수직으로도 움직이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수평으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우리가 B에서 수평 방향의 운동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수평 방향에서는 등속 운동이라서 힘이 없어서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속력은 무조건 V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의 단서를 대입해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P에서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연직 방향의 속력의 2배라고 했습니다. P면 여기에요. 여기에서 수평 방향의 속력이 연직 방향의 속력의 2배라고 했어. 2배 된 게 V야.
그러면 연직 방향의 속력이 얼마라는 소리냐면 2분의 1V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평에서 2배잖아요. 그런데 이때 B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어디와 같아야 하냐면 A의 연직 방향의 속력과 같아야 해요. 그래서 A도 역시 P 지점에서 연직 방향 속력이 2분의 1V야 라고 대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넣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래요. Q에서가 P에서의 2배래요. 그러면 연직 방향의 속력이 A는 P에서 2배 시켜주시면 되니까 2분의 1V 곱하기 2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V예요. 그런데 A가 Q지점에서 연직 방향 속력이 V면 B도 Q지점에서 연직 방향 속력이 얼마여야 돼? 그쵸. 얘도 역시 V여야 해요. 그래서 정답이 V입니다. 네,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역시 물체 A, B가 있는데요. 이 A, B는 같은 높이에서 A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있고요. B는 수평으로 V만큼의 속력으로 던져졌습니다. 어쨌든 같은 높이에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지면에 동시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문제 말미에 보시면 B가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2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A도 역시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2초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번 보시면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력의 방향은 무조건 연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같고요. 니은번 보시면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A와 B는 중력 때문에 속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가 얼만큼씩 일어나냐면 중력 가속도 G만큼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서로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중력이라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여 중력 가속도만큼의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이요. A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2초만큼 걸린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으니까 높이가 같으면 동시 도달한다라고 했거든요.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문제는 우리가 더 빠르게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더 멀리 날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A랑 B랑 C랑 비교했을 때 누가 속력이 제일 빠른 경우냐면 C가 속력이 제일 빠른 경우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A, B, C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질량이 같은 물체라고 했기 때문에 A, B, C의 중력의 크기는 모두 같다 라고 하셔야겠죠. 기억은 틀렸고 D급 먼저 볼게요. C의 가속도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A, B, C 모두 뭐가 작용하고 있냐면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얘네는 모두 다 중력 때문에 하는 운동이라서 중력이라는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다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가속도는 0이다. 틀린 내용입니다. 물론 수평 방향이라고만 했으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다 라고 하시면 되지만 연직 방향도 포함을 하고 있으므로 가속도가 0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니은번은 별표 쳐 놓으시고요. 그냥 의미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가 운동하는 동안에 B는 어쨌든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B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할 거예요. 속력이 변하지 않을 거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속력이 최종적으로 증가할 거거든. 근데 이 니은에서는 수평 방향에 수직 방향에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최종적으로 얘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 동안에 속력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구하라는 거거든. 이럴 때는 수평과 수직 성분을 합쳐주셔야 됩니다. 수평으로는 속력이 변하지 않지만 수직으로는 속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거든요. 정답은 2번이거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수평으로는 속력이 안 변해요. 수직으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나눠서 질문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꺼번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수평은 안 변하고 수직은 증가하니까 두 개를 합쳤을 때 결국에는 증가하는구나 라고 결론 지으시면 된다고요.
자, 다음에 25번 문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세로축 힘이라고 써 있고 가로축 시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면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면적은 힘 곱하기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곧 충격량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0에서 2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0에서 2초까지 요만큼의 면적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60이라고 하시면 되고, 니은번 0에서 4초까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에서 4초까지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0에서 4초까지는 요만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60에다가 뒤에 거 40 더하시면 100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4에서 6초까지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프 보세요. 4에서 6초까지 힘이 얼마예요? 그쵸? 힘이 0이죠? 힘이 0이라는 건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무슨 운동? 그쵸?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했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 운동이라서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다음 26번 문제 볼게요. 물체 A, B가 있는데요. A의 질량은 4m짜리, B의 질량은 m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처음에 V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이다가 벽과 충돌한 후 돌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B는 벽과 충돌한 후 정지했거든요. 이때 우리는 A와 B의 처음 운동량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A 같은 경우는 처음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4mV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m짜리이기 때문에 속력이 V니까 mV만큼의 처음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데 B는 나중에 벽과 충돌한 후 정지했거든요. 그래서 B의 나중 운동량은 0이고 이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만큼이냐면 나중 운동량 0 빼기 처음 운동량 mV 하시면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mV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세로축은 힘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면적이라고 얘기했었죠. 면적이 의미하는 건 곧 충격량이라고 했었고요. 이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였냐면 mV라고 했거든. 크기가 mV예요. 그래서 B의 그래프의 면적이 S라고 되어 있는데 이 S 값이 크기만 보면 이 면적이 MV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S가 MV라고 구했으니 A의 면적으로 가시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OS라고 면적이 되어 있으니 얘는 곧 OMV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의 충격량의 크기는 OMV이고 A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OMV인데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A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 B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그림으로 와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A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돌아 나왔으니까 우리가 운동량이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그냥 P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4mV니까 빼기 4mV 하시면 되고,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 5mV를 대입하시면 되거든. 그런데 하나 생각해 줘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5mV라는 건데요. A는 벽으로부터 힘을 받을 때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렇죠. A가 여기에 도달하면 벽이 A를 미는 거니까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왼쪽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량 5mV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 5mV에다가 마이너스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힘이 왼쪽으로 작용했으니 충격량도 역시 왼쪽 방향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걸 조심하시면 돼요. 따라서 A의 나중 운동량을 구해주시면 A의 나중 운동량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mV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A의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mV이니까 A의 나중 속도는 얼마냐면 얘가 여기에다가 질량이 지금 4mV라고 되어 있으니까 4m으로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 속도는 4분의 1V라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기억할게요. S는 아까 MV라고 구했습니다.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고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벽과 충돌한 후에 A의 운동량의 크기 충돌한 후에 아까 나중 운동량 구했거든요. 마이너스 MV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운동량의 크기 OMV 아니고 MV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벽과 충돌한 후에 A의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 운동량이 MV라서 이걸 여러분들이 4M으로 나눠주시면 나중 속도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분의 V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력의 크기 4분의 V 맞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이요. 다음 27번. 빨대 속에 정지해 있는 물체 A와 B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빨대로 이제 불 거예요. 불어서 물체에게 힘을 가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A와 B의 질량이 각각 2m짜리, m짜리라고 되어 있고 이 빨대로부터 힘을 받으면서 A 물체는 충격량을 I0만큼, B 물체는 2I0만큼 충격량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충격량은 곧 힘 곱하기 시간인데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그런데 얘는 지금 처음에 빨대 속에 정지해 있었다라고 하니까 처음 운동량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곧 나중 운동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체는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입으로부터 힘을 받아. 그러면 힘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운동량이 생기게 되는 원리입니다. 기억번 볼게요. 빨대 속에서 속력은 A와 B 모두 점점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정지했다가 힘을 받으면서 속력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니은번 빨대 속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B가 A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의 처음 운동량은 0이고 나중 운동량만 존재하는데 어쨌든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충격량과 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B가 2배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도 B가 2배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빨대를 빠져나올 때 A와 B의 속력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A의 속력을 VA라고 놓을게요. B의 속력을 VB라고 놓습니다. 이때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 자체가 우리는 충격량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처음 운동량이 0이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그냥 나중 운동량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의 속도 VA를 구하시면 VA 같은 경우는 2m분의 I0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의 속력도 마찬가지로 구해주시면 m분의 2I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m하고 I0는 똑같이 있으니까 그냥 두시고 숫자로 2분의 1과 2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얘는 B가 4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A의 4배이다. 정답입니다. 4번이네요. 28번입니다. 28번 보시면 쟁반과 푹신한 방석에 물풍선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풍선의 질량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속력으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A 같은 경우는 터졌지만 B는 터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와 B의 질량은 같고 어쨌든 얘네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닥면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속력이 같은 속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A는 터졌으니까 최종적으로 정지했을 거고요. B 물풍선도 마찬가지로 방석에 가만히 정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쟁반과 방석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는 둘 다 V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네가 부딪히고 나서의 속도는 0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A와 B의 질량이 둘 다 M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우리가 충격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힘시간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힘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나타내는 게 충격량이라고 했거든. 따라서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면적이 똑같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A는 쟁반에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터졌고 B는 터지지 않았거든. 그렇다는 건 똑같은 충격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쟁반과 방석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격량 구하는 공식을 FT라고 표현을 하는데 충격량의 크기가 변하지 않을 때 힘이 작아지려면
반대로 시간은 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힘을 다르게 받으면 충격량이 같더라도 터지거나 안 터지거나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쟁반이랑 방석 중에 어떤 애가 힘을 덜 받았어? 그쵸? 방석이 덜 받았으니까 방석에서 안 터졌겠지. 그러면 얘네 둘의 충격량은 같은데 방석이 힘을 덜 받았으니 반대로 방석과 풍선이 부딪히는 그 충격을 받는 시간은 얘가 더 길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쟁반 같은 경우는 힘을 더 크게 받고 힘을 더 크게 받았으니 충돌하는 시간이 짧았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따라서 오른쪽 그래프에 적용하시면 x 같은 경우는 시간은 짧은데 힘이 큰 경우, y는 시간은 긴데 힘이 작은 경우거든. 그래서 힘을 크게 받은 x가 a에 해당하는 그림이고 힘을 적게 받은 y가 b에 해당하는 그림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볼게요. a가 받은 R자 힘을 나타낸 그래프는 x입니다. 힘이 더 큰 걸 골라주시면 돼요. 니은번 충돌하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격량의 크기는 질량도 같고 속도 변화도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서 충격량도 같습니다. 니은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충돌하면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 또 단순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A가 평균 힘이 더 크고 시간은 더 짧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그림을 보시면 쇠구슬과 깃털이 있는데요. 공기저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들이 낙하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딱 봐도 가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이 있을 때고요. 나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이 없다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고요. 공기저항이 없으면 얘네가 무겁던지 가볍던지 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높이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면 동시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반면에 가 같은 경우는 공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둘 다 중력이 존재하고 있을 텐데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는 깃털이 속도 변화가 좀 더 적게 일어나는 그림이라고요. 기억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가는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모습 맞습니다. 쇠구슬과 깃털의 속도 차이가 있어서 도달하는 거리의 차이도 있어야 합니다. 니은번 보시면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던지 나던지 간에 중력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가에서는 공기 저항이 반대로 작용할 뿐이고 나에서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깃털의 중력은 가에서 mg면 나에서도 mg여야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 나에서 쇠구슬과 깃털이 같은 높이에 있을 때 쇠구슬과 깃털의 속력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매 시간마다 속도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했거든요. 얘네는 중력이라는 힘을 일정하게 받아서 같은 속력 변화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 있으면 속력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는 A와 B가 포물선 운동을 할 거예요. 둘 다 수평으로 던져졌는데요. 이때 A와 B가 처음에 존재하던 높이가 다릅니다. B가 더 높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사항은 뭐냐면 A와 B가 높이가 다르니까 당연히 낙하하는 시간도 다르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이때 낙하 시간은 뭐에만 관여한다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높이에만 관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높이가 높으면 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같은 높이에 있으면 똑같은 시간만큼 걸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누가 더 길게 걸린다는 소리냐면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더 길었다라는 의미고요. 문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A와 B가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B가 떨어지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건데 얘네가 바닥면에 동시에 도달했다는 건 B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중간에 A가 떨어져서 A가 던져져서 동시에 도달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도 B도 둘 다 수평 방향으로 던져졌습니다. 이때 수평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등속 운동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등속 운동에서 혹시 이동 거리 어떻게 구하는지 아십니까? 이동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A와 B가 둘 다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이동한 거리는 거리는 S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A가 이동한 거리는 A의 속력 VA에다가 A의 시간 TA를 곱하시면 A가 이동한 거리예요. B도 마찬가지로 B가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는 똑같이 S인데 얘는 B의 속력에다가 B의 시간 TB를 곱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얘네 두 개의 크기가 똑같은 거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A와 B의 시간 중에 B가 더 높이 있으니까 B의 시간이 더 길다고 했어요. 그러면 VA 곱하기 TA는 VB 곱하기 TB인데 여기에서 T가 더 큰 거야. TA가 더 작은 거야. 그런데 속력과 시간을 곱한 값이 같아야 돼. 그럼 반대로 속력은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그쵸. A의 속력은 커져야 되고요. B의 속력은 작아져야겠죠. 왜냐하면 곱한 값이 같아야 하니까요. 따라서 결론, A와 B의 속력을 비교하면 속력은 B가 더 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낙하한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고 이때 낙하한 시간은 오로지 높이만 관여한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와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의 속력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B가 시간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이요. B를 먼저 발사한 후 A를 발사하였다라고 했거든요. 얘네는 바닥면에 동시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B가 낙하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B를 먼저 던지고 나중에 A를 던진 경우입니다. 니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얘네는 둘 다 속도 변화가 왜 일어나냐면 중력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이때 중력 때문에 생기는 속도 변화, 중력 가속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 G로 같다라고 하셔야겠죠? 디귿도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31번입니다. 31번 A도 B도 벽과 충돌한 후에 돌아 나오고 있는 그림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있으면 우리는 운동량을 먼저 구하시면 되거든요. 자, A의 질량 M입니다. 그리고 처음 속력 3V이거든요. 그래서 A의 처음 속력은 3MV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량에다가 속력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벽과 부딪힌 후 돌아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 A의 질량 M이고 그 다음에 속력 V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나중 운동량 구하시면 MV라고 하시면 되는데 돌아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마이너스 처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이 구해주시면 질량은 M짜리예요. 그래서 B는 처음에 3MV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벽과 부딪히고 난 후에 속력이 2V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얘는 2MV라고 하시면 되는데 역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처리하자고요. 따라서 우리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MV 빼기 처음 운동량 3MV 하면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MV임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똑같이 구하시면 나중 운동량 2MV 빼기 처음 운동량 3MV 하시면 되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5MV라고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MV 맞습니다. 우리 아까 마이너스 MV라고 했는데요. 크기를 구할 때는 절대값 취급하시면 됩니다. 니은번 보시면 충돌 과정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우리 마이너스 4MV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4MV라고 해야지 2MV가 아닙니다. 돌아 나왔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에다 마이너스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이요.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5MV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5MV야. 이거 절대값 취하면 그게 바로 크기거든요.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가 5MV이면 충격량 크기도 5MV입니다. 정답이죠? 기억 디귿이네요.
자, 마지막 32번 문제입니다. 32번 문제 5kg짜리 물체를 수평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수평 방향의 속력은 10m/s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할 거고요. 반면에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속력이 얼만큼씩 증가할 거냐면 중력 가속도 g만큼씩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 중력 가속도 9.8 아니고 10m/s 제곱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연직 방향으로 속력이 증가할 때 얘는 초당 얼마씩 증가하는 거야? 그쵸. 9.8이 아니고 10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초당 10씩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초일 때 연직 방향 속력은 10m/s, 2초일 때 연직 방향 속력은 20m/s, 3초일 때는 30m/s 이런 식으로 10씩 증가시켜 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지금 이 다음 장소는 2초 후일 때입니다. 2초 후가 지나던지 말던지 간에 수평으로는 속력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가로 방향의 속력은 늘상 10m/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직으로는 속력이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지금 2초일 때니까 1초일 때는 속력 10만큼 증가해서 10, 2초일 땐 또 10 증가해서 20이라고 하셔야겠죠. 이렇게 V1과 V2를 구하시면 돼요. 기억번 V1은 10m/s이다 맞고요. V2 20m/s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디귿이에요. 0에서 2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충격량 구하는 공식 I는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물체는 무슨 힘을 받습니까? 그쵸. 중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50이죠. 중력 구하는 공식은 F는 mg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5kg이고요.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이어서 50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F 자리에다가 50 대입하시면 되고 얘는 이 힘을 얼마만큼 받을 거냐면 2초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자리에다가 2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 곱하기 2 하시면 충격량의 크기는 100 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소 문제가 뭐 좀 생각할 것도 있고 좀 쉬운 문제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